가을비가 가늘게 내리는 서울의 낡은 골목길. 사람들은 저마다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 그 와중에 웅크린 채 길가에 주저앉은 김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허름한 옷을 걸친 할머니 옆에는 엉망으로 뒤집힌 채소가게의 수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젖은 수레와 채소를 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찬바람이 할머니의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흙투성이가 된 채소와 과일들을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은 마치 고독과 절망에 잠식된 듯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갑자기 정적을 깨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마음대로 앉아있는 거야. 더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일어나. 근처 큰 식당 주인인 박 여사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잠깐만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서.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안 돼. 당장 일어나. 안 그럼 경비 부를 거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엉망이 된 수레를 일으키려 애썼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뿐 어느 누구도 할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저 할머니야. 맨날 길을 막고 불편하게 하네. 나며 혀를 찼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할머니도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게 왜 저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할머니를 돕지 못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며 모르는 척 외면했다. 그때 씩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젊은 여자 지연이 나타났다. 활기 넘치는 모습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갈등하며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할머니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그녀의 발길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행동에 박 여사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오지랖도 넓지. 지연은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신은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뭘 알아? 상관 말고 당신 일이나 해. 박 여사는 빈정거리며 지연에게 날을 세웠다. 박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를 만든 사람이야. 당신이 싫으면 당신도 여기서 나가면 돼. 박 여사의 말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연의 자존심까지 건드렸다. 지연은 반항심을 불태우며 되받아쳤다. 당신이 누구든 남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지연과 박 여사의 날선 대립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단골 손님인 듯한 그는 지연을 향해 말했다. 아가씨, 괜히 여기에서 소란 피우지 마. 할머니가 길을 막고 앉아있는 게 잘못이야.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반항심으로 이글거렸다. 당신처럼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 서 있던 3명의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지연을 스쳐 지나가더니
할머니에게 머물렀다. 그는 지연에게 경고했다. 아가씨, 괜히 일을 만들고 있네? 상관없는 일이면 나서지 마. 지연은 담담하게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당신들 문제이지 제 문제는 아니에요. 남자는 비웃으며 썩소를 지은 후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그곳을 벗어났다. 그리고 근처 작은 식당으로 할머니를 모셔갔다. 빗속을 뚫고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지연과 할머니를 따라왔다.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따뜻한 차를 할머니에게 주문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는 존경받는 교사였던 김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해. 하지만 그들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연은 할머니의 아픈 이야기에 마음 아파하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할머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지연과 할머니가 식당을 나설 때 지연은 아까 보았던 3명의 남자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계속 할머니에게 머물러 있었다. 왜 저렇게 늙고 가난한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뭔가 이상해. 지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연은 결심을 굳혔다. 할머니를 돕는 것은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사명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당에서 나온 지연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할머니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까 보았던 남자들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저 할머니를 주시하는 걸까?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골목 끝에 허름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작은 방 한 칸에는 오래된 침대 하나와 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낡은 석유 스토브가 놓여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방 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은 묘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지연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와 빛바랜 사진들만이 이 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연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이 채소 수레와 함께 살고 있을 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중 식당에서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버텼다. 지연은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듣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세게 두드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불안한 눈빛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지연은 분노를 느꼈다. 대체 누가 저 할머니를 이렇게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걸까? 누구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려졌다. 할멈. 말 안 들어. 쫓아냈는데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남자의 고함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살짝 열고 밖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3명의 남자 중 1명이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지연은 문을 활짝 열고 나섰다. 당신은 누구야? 왜 할머니를 협박하는 거야? 지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남자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고의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잠시 침묵하던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영웅 행세하지 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해. 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머니를 괴롭힌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참 용감하네. 하지만 명심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연이 뭔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지연을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마. 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지연은 뒤돌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왜 할머니를 여기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있어. 저 사람들이 너까지 해칠지 몰라.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지연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희미하게 빛나던 등불마저 꺼져 있었다. 문틈으로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허탈한 듯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어떻게든 내가 저 할머니를 도와야 해. 지연은 굳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김 할머니가 살던 골목을 다시 찾았다. 아침 햇살이 좁은 길을 비추었지만 골목은 여전히 으스스했다. 지연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듯했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으슥한 분위기가 감도는 골목길에서 작은 식당을 발견했다. 식당 앞에서는 박 여사가 여전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차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나요? 김 할머니께서 그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하시던데.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맞아. 아가씨. 얼마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이 동네가 자기네 땅이라면서 주민들한테 나가라고 협박하고 다녀. 하지만 누가 감히 대들 수 있겠어. 지연은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불안한 느낌이 점점 커졌다. 자기네 땅이라니? 말도 안 돼.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인데.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바로 박 사장이었다. 그는 시내에 있는 여러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유명한 사업가였다. 박 사장은 곧바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여기는 곧 상업 중심지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는 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 사장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두려워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와중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화영만 조용히 중얼거렸다. 상업 중심지라고. 그럼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연은 구석진 곳에 숨어서 박 사장의 행동을 사진으로 남겼다. 박 사장은 계속 할머니의 작은 집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 사장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뭔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박 사장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아직도 그 할멈은 안 갔나? 빨리 처리해야 해. 사업 발표 전에. 박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연의 녹음기에 모두 담겼다. 지연은 의문을 느꼈다. 왜 그 할머니 집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지연은 더욱 궁금해졌다. 박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할머니를 돕기로 다짐했다. 식당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던 지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골목길이 아무리 좁고 복잡해도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 집 근처에 세워진 검은 차에 다시 한번 시선이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지연을 보더니 다가왔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요?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지연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똑바로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 시민일 뿐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을 취재할 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기자라고 내 충고 하나 하지. 자기 일이나 하시오.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때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 우리가 당신 협박에 굴할 것 같아. 남의 땅을 빼앗으려 들지 말고 정당하게 이야기하시오. 골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사장은 박 여사를 쏘아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의 비서들도 서둘러 박 사장을 따라갔다. 박 사장이 떠나자 지연은 박 여사에게 다가가 정보를 물었다. 이야기를 듣던 중 박 사장이 이 지역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박 사장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할머니의 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분명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불안한 듯 말했다. 지연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빼앗으려는 박 사장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골목을 벗어나며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왜 박 사장은 할머니의 집을 노리는 걸까? 할머니는 왜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 이곳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지연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작은 집에서는 할머니가 홀로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는 듯했다. 지연은 할머니를 반드시 돕겠다고 다짐했다. 늦은 밤, 도심은 조용해졌다. 낡은 골목길에는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다. 어젯밤의 일이 생각나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대체 왜 그들은 할머니의 집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지연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숨을 내쉬고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했다.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다. 가족을 모두 잃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할머니의 낡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서랍을 열어 빛바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손은 사진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것만이 남아있어. 나는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가족을 잃고 빚 때문에 집과 땅을 팔아야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지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다.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지연은 생각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방문을 세게 두들기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지연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누구세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멈, 왜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재빨리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야? 왜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남자는 거칠게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쓸데없이 나서지 마. 너까지 다치고 싶지 않으면? 지연은 냉정하게 받아쳤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 할머니를 괴롭힌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남자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지연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연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저 사람들은 위험해. 괜히 나 때문에 다치지 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할머니를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지연은 롱과 만나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롱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해. 그들은 김 할머니의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작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땅을 빼앗긴 증거였다. 롱과 지연은 그들이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롱은 끊임없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박 사장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어야만 했다.
박 사장의 부하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그들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과 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할머니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줘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사장이 김 할머니에게 거짓 서류에 서명하도록 속였고, 할머니의 재산을 헐값에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또한 박 사장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지영과 롱은 당장이라도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잠시 인내하기로 했다. 그들은 박 사장의 계획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지영과 롱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박 사장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지영과 롱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영과 롱은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박 사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 사장의 추악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박 사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너무나도 확실했다. 박 사장의 모든 주장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박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매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음모보다 강했다. 마침내 경찰은 박 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영과 롱은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하여 박 사장의 죄를 증명했다.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경찰은 박 사장을 체포했다. 김 할머니와 동네 주민들은 그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땅을 되찾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지연과 롱에게 감사했다.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과 롱은 앞으로도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로 남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